몰롱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교재 95페이지 3번 문제인데요. 우리 몰롱도로 나와 있는 가다 용액과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나 용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았어요. 셋 다 A라는 용지를 넣은 A 수용액에 해당하겠고요. 다 용액의 경우에는 가와 나를 섞어서 만든 용액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의 화학식량은 스몰 a이고 나의 밀도는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0.02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용질의 양은 뭐 곱하기 뭐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몰롱도는 용액 부피 분의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용질의 양은 우리 용질의 양을 뭐 곱하기 뭐 용액의 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에 녹아있는 용질 A의 양은 농도 0.5 곱하기 용액의 양인 0.04리터, 즉 0.02몰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구해보자면 다 용액의 경우에도 몰롱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구해보면 0.4몰 농도 곱하기 부피 250ml, 즉 0.25리터 따라서 0.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와 다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게 다니까, 가와 나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게 다니까 우리 가 속에는 0.02몰 그리고 다 속에는 0.1몰이 있다면 우리 나 용액 속에는 0.08몰의 A 용질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나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 A의 양은 0.08몰이다 라는 것까지 조금 더 나아가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A는 40이다. 즉 A의 화학식량이 40이다. 원자량이 40이다 라는 거를 구하라는 건데요. 원자량이라기보다는 화학식량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퍼센트 농도를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용액의 경우에는 3.2%의 용액이 100g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용액 100g 속에는 A라는 용질이 3.2g 녹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 농도 나누기 100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따라서 우리 100g 속에 A가 3.2g 녹아 있는데 아까 우리 기억할 때 구한 것이 나에 녹아 있는 용질 A의 양이 0.08몰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양이 0.08몰이라는 것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3.2를 해준 게 0.08몰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는 40, 즉 우리 A라는 용질의 화학식량이 40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디귿, 몰 농도는 나가 다의 2배보다 작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건데 우리 나의 밀도가 1g/ml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쌤이 애초에 처음 올려준 PDF 여기 작음으로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 크므로라고 고쳐주세요. 자, 나의 밀도는 1g/ml보다 크기 때문에 자, 우리 나 용액 100g의 부피는 100ml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밀도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 밀도가 1이려면 100ml 속에는 100g이 들어있어야 돼요. 100ml 속에는 100g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가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이 부피의 용액의 부피가 100ml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전체 밀도가 커질 수 있다. 1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우리 나 용액이 지금 100g이 담겨 있는데 얘의 부피는 100ml보다 작아야 돼요. 자, 따라서 예를 들어 99ml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의 몰농도는 0.99리터 분의 이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0.08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다 용액의 몰농도의 2배 값은 0.8몰이겠죠, 여러분. 이것도 쌤 또 오타 났네요. 다 몰농도의 2배는 0.8몰일 겁니다. 이것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X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거 0.08이 아니고 0.8이라고 고쳐줄게요. 또 고쳐야 될 게 나왔네. 아이고. 여기.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부교재 95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이 역시 A 용액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가에서는 0.2몰 농도의 A 50ml와 0.3몰 농도 A 100ml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각각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나에서 한번 섞고 다에서 한번 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0.2몰 농도의, 이거 다 읽지 않을게 얘들아.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 용액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용액의 농도가 첫 번째 수용액 1의 경우에는 0.1몰 농도, 수용액 2의 경우에는 X몰 농도라는 것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수용액 1의 부피 분의 수용액 2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수용액 1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 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물 V리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V의 값을 알아내라는 말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은 V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실험 조건은 요거겠습니다. 수용액 1의 몰 농도는 부피 20 더하기 40분의 V 분의 용질의 양 을 하면 값이 0.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은 V는 100ml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액 1의 부피의 경우에는 20 더하기 40 더하기 100. 그 다음에 용액 2의 부피의 경우에는 30 더하기 60 더하기 100이기 때문에 얘는 16분의 19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4분의 5보다 작은 값이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X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X는 이제 우리 다 용액에서 추가한 물의 부피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으로 구할 수 있다. 용질의 양은 각 용액의 부피에다가 농도를 곱해주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95분의 1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니은은 맞는 말. 디귿 1과 2를 혼합한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일이 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용액 1 속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 용액 2 속에 들어있는 용액의 부피 합한 것 분의 각각의 용질의 합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용액의 몰 농도를 더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가 지금 0.2몰 농도 50ml, 0.3몰 농도 100ml를 준비해서 얘를 조금씩 나눠 담아서 용액 1과 2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혼합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 더하기 100, 즉 여기 있는 50 더하기 100을 해주고 우리가 물을 두 번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200을 더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 용액에 들어있던 몰 용질의 양을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된다. 얘는 35분의 4가 된다. 해서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부교재 96페이지 5번 문제인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용액 A와 B에 대한 자료이고 A와 B의 화학식량은 3A와 A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A와 B에 대한 몰 농도,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 용액의 밀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몰 농도를 결국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거든요.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몰 농도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용액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용질의 양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용액의 부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될까? 용액의 질량과 용액의 밀도를 이용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용액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용액의 밀도의 단위를 보면 밀리리터 퍼 그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리터 단위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밀도에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나타내자면 A는 1000dA분의 우리 용액의 질량인 EW2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000dB분의 우리 용액 B의 질량인 W2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액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분자량분의 질량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A의 화학식량이 3A라고 했기 때문에 3A분의 용질의 질량 W1을 넣어주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B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 농도는 얘분의 얘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또 Y도 똑같이 얘분의 얘로 구해주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y분의 x는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금방 구할 수 있고, 얘 문제는 헷갈리지 않고 계산 실수하지 않는 것, W1과 W2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 87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가나다라는 세 가지 물질을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시켜서 연소를 시킨 거죠. 그래서 C2H4, C2H4O2, C2H6O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의 종류는 CO2와 H2O로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을 써서 완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응한 물질의 총량과 생성된 물질의 총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반응한 물질의 총량은 반응물의 개수의 총합과 같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는 4가 나오고 두 번째도 4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총량이 정리가 돼요. 그럼 이때 잘 봤을 때 얘들아, 나의 경우에는 반응한 물질의 총량과 생성한 물질의 총량이 같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같은 게 누가 있죠? 첫 번째 C2H4의 경우에는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4로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봐주면 우리 B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B가 4예요. 그러면은 반응한 물질의 총량이 4인 물질 또 누가 있죠? 우리 C2H6O가 있죠. 그래서 C2H6O가 다가 되겠고요. 생성물의 양인 C가 5가 되고, 그러면 B가 또 4니까 A는 3이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나는 C2H4O2이다. 아니죠. 나는 C2H4입니다. 니은 2A는 C보다 크다. 2A는 6이고 C는 5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반응한 산소의 양은 다가 가의 2배이다. 자, 다의 경우에는 반응한 산소의 양이 3몰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2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 가의 2배가 아니죠.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부교재 88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인데요. A와 B가 만나서 두 개의 C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때 A와 B를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분자량은 A가 B의 4배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을 해야 되겠죠. A가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요. 자, 풀이를 해보면 실험 1에서 우리 A의 질량이 4Wg, B의 질량이 Wg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질량 B가 4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분자량 B도 A가 B의 4배였기 때문에, 즉 4대 1이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양이 같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얘가 똑같이 4대 1, 4대 1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양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A 4Wg과 BWg을 가장 간단하게 N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양적 관계를 나타내면 AA 플러스 B는 EC에서 NN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여기까지 딱 적고 나서 누가 먼저 다 사라지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문제에서 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가 가장 간단한 개수인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N과 N이 있을 때 둘 다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둘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 C가 플러스 2N이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도 2N이 있었고 반응 후에도 2N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땠습니까? 전체 기체의 부피가 달라졌어요. 만약에 여기가 4V이고 4V라면 1대1이 맞겠지만 4V와 3V로 바뀌었기 때문에 A는 적어도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A가 1보다 크게 되면은 A가 다 반응하고 B가 남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A에서 반응하는 양이 마이너스 N.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었던 것처럼 우리 B는 A분의 1 N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C는 A분의 2N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후에 1 마이너스 A분의 1 N이만큼 B가 남게 되고 C는 A분의 2N만큼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체의 전체 기체의 부피비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4대 3이죠. 자, 그러면 반응 전에는 2n몰만큼 존재했고 반응 후에 얘네 두 개를 더해준 1 플러스 a분의 1n만큼 있기 때문에 얘의 비율이 4대 3이다. 즉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서 A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X와 Y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A 4Wg과 BWg의 양을 N몰이라고 했으니까요. A 10Wg의 양은 2.5N, BWg의 양은 N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요. 2A 플러스 B는 2C에서 2.5N N만큼 있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해야 된다? B가 다 사라져야 되겠죠. 2대 1만큼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A는 2N만큼 사라지고 C는 2N만큼 생성된다. 따라서 반응 후에 A가 0.5N 남고 C가 2N이 남아야 되겠죠.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기체의 부피비가 반응 전후에 3.5N분의 2.5N이고 얘 값이 결국에 7대 Y, X 대 Y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X는 7, Y는 5라는 비례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분의 X 플러스 Y의 값은 2분의 7 플러스 5, 6이 되겠네요.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A와 B 중 누가 먼저 반응할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 문제죠. 부교재 90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수능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여요.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화학 반응식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2A는 2B 플러스 C로 오히려 분해가 되는 반응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해되는 게 우리가 평소에는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형태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분해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처음에 가실린더에 어떤 걸 넣어놨냐면 생성물을 넣어놨습니다. 되게 반응물을 넣어놓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생성물을 8Wg만큼 넣어놓고 이제 반응물인 A10Wg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밖에 복도에서 소리가 나네요. 영상이 녹화가 될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우리 A10Wg을 넣었으니까 일부 반응을 해서 나는 중간 과정 ABC가 생성된 과정이라 보면 되겠고요. 다에서는 A가 모두 분해가 되어서 생성물인 B와 C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조건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전체 기체의 부피비는 가대다가 5대 11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가와 다에서 실린더 속 전체 밀도는 D와 XD라는 걸 나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A의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이 5분의 2, 즉 A 대 C의 분자량 B가 5대 2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B의 분자량의 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A가 5, 그 다음에 C가 2라는 분자량을 갖는다고 하면 B의 분자량은 A 분자량의 2배를 한 값에서 C의 분자량을 빼준 다음에 그걸 2로 나눈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2개고 반응할 때 B가 2개, C가 하나씩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분자량 B는 A 대 B 대 C가 5대 4대 2가 나오고 반응 몰 B는 2대 2대 1, 즉 개수 B가 2대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질량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 B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분자량 곱하기 반응물의 이렇게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학식량 곱하기 양이 질량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 대 B 대 C의 질량비가 5대 4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5대 4대 1을 왜 구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질량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량 조건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부피비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질량비를 부피비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양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질량비 또 분자량 B가 5대 4대 2였으니까 BW 8Wg을 분자량이 4니까 얘를 2N몰이라고 가정을 해줄게요. 분자량 분의 질량 했을 때 4분의 8Wg 했을 때 얘가 2라는 숫자가 나오니까요. 2N몰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10Wg은 A의 분자량이 5이기 때문에 얘도 자연스럽게 2N몰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 표현을 해주면 B8Wg을
2n이라고 하고 선생님 죄송해요. 문제 풀고 있었어요. B8Wg을 누가 선생님 잠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B8Wg의 양을 2N몰이라고 하고 그러면 A의 10Wg도 2N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응이 끝난 다에서 A가 모두 반응을 했기 때문에 A가 2N몰만큼 반응을 하게 되면 B는 2N몰만큼 생성, C는 N몰만큼 생성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반응 후 다 실린더 속의 B의 양은 원래 있던 2N몰 플러스 A가 분해되면서 생긴 2N몰, 즉 4N몰이 존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A가 모두 분해되면서 N몰만큼 생성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가와 다에서 즉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의 물질의 양을 알아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도비를 이용하여서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X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피는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밀도 B는 가 대 다가 가의 경우에는 2n만큼 들어있었으니까 부피는 2n, 질량은 8w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다에서는 전체 물질의 양이 5n이니까 부피도 5n, 그 다음에 질량은 조심해야 되는 게 8wg에서 10wg을 추가해줬으니까 18wg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비율이 D 대 X, D 대 X라기보다는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 얘들아. 1 대 X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D 대 XD라고 표현을 해주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표현을 해줄까? D 대 XD. 오류투성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여기 D는 사라질 거고 N도 사라지고 W도 사라져서 X만 10분의 9라는 값으로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부피비를 이용할 건데요. 우리 안 이용한 거 요거잖아요. 자, 그럼 2A는 2B 플러스 C로 나눠지는데 반응 전에 2N몰, 2N몰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이 나아 과정에서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2K몰만큼 반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2A는 2K몰만큼 없어지고 B는 2K몰만큼 생성되고 C는 K몰만큼 생성된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에서 존재하는 우리 물질들의 양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부피비가 가 대 나가 5 대 11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존재하는 반응물의 양이 2n, 아니 반응물이라기보다는 가에 존재했던 B의 양이 2n이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얘네 셋을 다 더해주면 돼요. 얘네 셋을 다 더해주면 4n 플러스 K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n 대 4n 플러스 K의 값이 부피비 5 대 1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K는 0.4n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가에서 B 8Wg이 2N몰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나에서 존재하는 B의 양의 경우에는 4N몰이 되거든요. 그러면 2N몰일 때 8Wg이면 4N몰일 때는 16W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다에서 요거죠. 요게 16의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CN몰의 질량이 2Wg에 해당하잖아요. 왜냐하면은 B2NM몰의 질량이 8Wg이니까 여기서 16Wg이야. 근데 반응 후에 전체가 18Wg이어야 되니까 얘는 2Wg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CN몰이 2Wg이므로 나에서 C0.4N몰의 질량은 0.8W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값이 0.8이라는 거죠. 아니지. 얘 값이 0.8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x분의 값을 구하면 10분의 9 곱하기 0.8분의 16 전체 값이 1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부교재 93페이지 14번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꽤 많이 어려웠던 수능에 해당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반응물도 2개, 생성물도 2개인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해당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쉬운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과 2에서 B가 모두 반응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실험 1에서 반응 후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21W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B 16Wg이 모두 다 반응을 했어요. 모두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21Wg이라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우리 1은
A는 얼마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A는 5Wg, 즉 21W-16W, 25Wg만큼 반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개수비가 1이니까요. A 5Wg을 N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개수비에 의해서 B 16Wg, 우리 전부 다 진행한 16Wg의 양은 개수비인 4N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 좀 가정을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실험 1에서 남은 반응물의 양은 A가 원래 15Wg만큼 있었는데 5Wg만큼 반응을 하니까 10Wg이 남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은 A 10Wg, 즉 2N몰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A 5Wg을 N몰이라 가정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성물의 전체 양의 경우에는 우리 C와 D가 3대2의 반응몰비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1대4로 반응을 했으면 3대2가 생성돼야 되니까 우리 5N몰이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얘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절대값으로 고쳐주면 얘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대값인지 절대값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X 구해야 되니까 실험 2의 자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학 반응식 다 적어주고요. 반응 전에 A 10Wg은 2N몰에 해당하겠고 우리 B는 지금 몇 g인지 모르니까 얘를 K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B가 또 2에서도 B가 다 반응을 했죠. 그럼 K만큼 사라진다고 하면 나머지 A, C, D에 반응되고 생성되는 양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응 후에 이렇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남은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전체 양을 적어주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은 얘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생성물의 전체 양은 얘를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의 값이 3대5라는 거는 얘들아 얘 상대값이 2분의 5였으니까 상대값이 2일 때는 얘가 3분의 5가 되거든요. 따라서 3분의 5가 되고 K는 2N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K값이 2N이란 말이죠.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어땠어? 16Wg이 4N몰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8W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8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Y 구하러 가볼게요. 제일 쉽죠. 우리 똑같이 또 화학 반응식 적어주고요. 반응 전에 10Wg, 48Wg이 존재를 했으니까 A는 반응 전에 2N, 그 다음에 B는 반응 전에 12N몰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1대4의 B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A가 다 사라지고 B가 8N만큼 반응을 하고 C와 D가 이렇게 각각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은 B가 4N만큼 생성이 되고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전체 양은 얘 두 개를 더해주면 10N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5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Y가 바로 2분의 5네라고 계산을 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대값으로 고쳐줘야 되죠. 자, 따라서 여기를 2분의 5라면 얘가 이 값과 같은 거잖아요. Y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8 플러스 3, 11이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풀면 쌤이 골랐던 문제는 다 풀어준 거고요. 쌤이 풀어준 것도 당연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풀어주지 않은 문제들도 열심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좋은 결과 바랄게요. 고생했습니다.